자, 안녕하십니까. 평주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은 오랜만에 모두 투어 IR 리포트를 같이 한번 보면서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를 한번 얻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방송을 열게 됐습니다. 이제 횟수로 5년이 됐죠. 코로나 발병이 5년 됐는데 이제 거의 잊혀진 것 같습니다. 코로나에 대한 확진자라든지 뭐 이런 게 좀 잊혀졌다.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여행이 수요가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얼마만큼 이제 올라왔는지에 대한 부분과 지금 시점에서 그러면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리포트는 이제 3월 6일 날 모두 투어가 기관 상대로 NDR을 한 자료고요. 어찌됐든 참고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발병되기 전까지 이제 이제 국민 총 출국자가 2010년부터 한 번도 꺾이지 않고 계속 상승을 했습니다. 2019년까지. 그래서 2019년의 기준으로 이제 어떻게 매출 현황과 그리고 어떻게 수익을 냈는지 그리고 어떻게 마케팅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 비교 분석을 하는 그런 리포트를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9년의 시점과 지금 시점에 비교를 하면서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회복이 된 건지에 대한 부분을 뒤에서 보시면 이 자료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2009년 어찌됐든 2009년 11년에 일본 지진 해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출국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다. 거기에 이제 이벤트들이 있었죠. 국내외 이벤트들이 있었다. 지금 이제 국내외 이벤트, 그러니까 해외 쪽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 쪽이 이제 작년 초에 진행이 되는 우크라이나 전쟁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어찌됐든 이런 대외적인 이벤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년까지는 계속 상승을 했다, 성장을 했다.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인당 GDP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총 출국자, 해외로 출국하고 있는 인원자 수는 증가가 되고 있다. 그래서 영국도 그랬고, 그리고 일본도 그랬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늘어났고, 대만도 마찬가지로 늘어났다. 이런 거를 보여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령별 매출 비중은 예전에는 40대에서 50대가 한 과반수를 차지했다. 이렇게 40대에서 50대 이상 한 70%까지 이제 비중이 높았다. 근데 지금은 이제 40대 40대에서 40대 정도까지가 50대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이 30대에서 50대까지가 한 60%, 70%가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5년간 이제 해외여행을 가는 연령대가 많이 낮아진 거죠. 그것도 이제 뒤에서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출국자 증가 원인에 대한 부분인데 굵게 쓴 것만 보시면 이제 고령 친화적의 이제 실버 여행 상품 개발 지원, 그리고 대초의 공휴일 확대, 그리고 임시 공휴일 확대, 그리고 근로자 휴가권 보장, 근로시간 단축 이런 부분 때문에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19년까지의 시장 점유율 한 10%에서 12% 정도 시장 점유율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모두 투어와 하나 투어가 있죠. 근데 이거 업계에서 들리는 얘기는 제가 이게 예전에 들었는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모두 투어에 계신 분이 하나 투어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어찌됐든 하나 투어와 모두 투어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한 핏줄에서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뭐 이건 뭐 믿거나 말거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유통 채널은 프랜차이즈와 제휴 온라인 채널, 그러니까 자사 온라인 채널과 그리고 일반 소규모 대리점 뭐 이렇게 있다. 그래서 소규모 여행사보다는 이제 프랜차이즈 대리점이죠. 동사가 보유하고 있는 대리점, 그리고 동사의 모바일 온라인 닷컴 및 주요 사이트, 소셜 커머스, 오픈마켓 등을 통한 채널, 이제 그게 제일 컸다. 그래서 40%, 30%, 20% 그런 흐름이었고요. 패키지 상품은 뭐 이렇게 변화가 됐다. 그래서 수익 구조가 중요한데, 수익 구조는 이제 항공권 수익이 약 2019년 기준으로 손익계산서 매출 비중을 봤을 때 항공권이 7%인데 순 매출의 4% 정도를 가져가고요. 그리고 해외여행 알선 수익 80.3% 중에 순 매출이 16%를 기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해외여행 알선 수익과 항공권 수익이 계속 커져야 될 동사 수익이 많이 얻을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패키지 상품 지역별로 분석을 해봤을 때 이제 분기적인 부분의 매출이 얼마만큼 증가가 됐는지, 그래서 2015년에서 2018년까지의 매출 비중에 대한 평균액을 보면, 그리고 2019년과 비교를 해보면 동남아 쪽 관련된 부분이 한 절반 정도 늘어났고, 그리고 중국도 한 16% 정도, 그리고 일본이 9% 정도로 줄어들었고요. 이제 유럽과 남미도 좀 줄어들었고, 미주도 좀 줄어들었습니다. 결국에 이제 동남아 쪽에 대한 부분이 전반적으로 다 뭐 매출액 기준으로는 다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과적으로 항공권 수익에 대한 부분이 커야 되기 때문에 멀리 갈수록, 그러면 미주나 남미나 뭐 아프리카, 유럽 뭐 이런 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런 쪽으로 가야 수익이 좀 클 수 있을 거고, 패키지 상품도 가격이 크니까 수익이 더 클 겁니다. 어찌됐든 매출액에 대한 비중은 동남아가 제일 크다. 그리고 중국, 그리고 일본, 뭐 결국에는 중국, 일본, 동남아가 제일 커야 이제 수익이 좀 크고, 매출 기준으로 봤을 때 크고, 그리고 이제 유럽, 남미, 미주, 아프리카 뭐 이런 쪽은 뭐 항공권에 대한 부분들, 뭐 어찌됐든 이런 비중이 매출액 기준으로 나온다. 그래서 분기적인 비중으로 보면 1분기가 제일 크고요. 그리고 3분기가 제일 크고, 이제 2015년부터 18년의 평균은 그렇고요. 그러니까 1등, 2등, 3등, 4등. 근데 19년은 1등. 결론적으로 1분기가 가장 높았고요. 2분기, 3분기, 4분기가 2등, 3등, 4등 고르게 분포가 돼 있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데, 뭐 결과적으로는 뭐 2분기보다는 2분기까지가 6월까지잖아요. 6월보다는 3분기에 더 많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름 휴가가 거의 대부분 7월, 8월, 9월에 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게 좀 맞을 것 같다. 15년에서 18년 평균이 제가 봤을 때는 지금도 유효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 3분기, 4분기, 2분기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해외여행 시장 환경으로 이제 19년 이후의 흐름을 보시면 총 출국자가 급감을 합니다. 20년, 21년, 22년 완전 급감하죠. 그래서 22년에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는데, 그래봤자 뭐
그 총 출국자가 2019년에 2,600만 명이었거든요. 근데 2022년에 590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그럼 거의 5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회복이 20% 정도? 네, 20%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21년보다 22년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증가율은 엄청 큰 거고요. 그래서 총 출국자 수를 이제 올해 1월에 대한 부분을 보면 얼마만큼 늘어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11월 10월부터 급격하게 증가가 되기 시작을 했고요. 35%, 49%, 59%, 61%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2019년 대비 출국자가 60%까지는 올라왔다 라고 볼 수가 있고, 뭐 2월, 3월에도 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지금은 뭐 7, 80%까지는 반등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0%는 아니겠죠. 어찌됐든. 그래서 총 출국자를 보시면 이제 1월에 168만 명이 출국을 했다. 근데 이게 이제 61%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2월, 3월에는 더 컸을 수 있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그 해외 나가기 위해서 여권 발급에 대한 통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 그래서 2020년 1월에 이제 19년과 20년 1월은 거의 비슷하겠잖아요. 근데 이제 그 수준까지 여권 발급을 더 많이 받았다. 올해 12월에. 그러니까 미국이나 뭐 해외는 미리 여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여권 발급이 갑자기 이게 11월, 뭐 10월부터 10월, 11월, 11월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고, 지금도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 알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쉽게 꺾이지 않고 있다. 여기 보면 여권 발급 추이가 나오네요. 여기 뭐 업데이트 되면 다시 보도록 하고, 그리고 계속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지금 이제 3월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회복이 못해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그게 이제 실적으로 얼마만큼 빠르게 회복이 되는지가 이제 눈으로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지금 1월까지, 그러니까 작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의 이제 항공 운항 여객 실적에 대한 부분인데, 이제 회복에 대한 부분은 앞에서 매출이 가장 컸었던 데가 아시아가 거의 한 4, 50%였고, 그리고 중국과 일본이었잖아요. 근데 중국이 그 3월까지 비자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제한적으로 비자가 발급이 됐잖아요.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3월 말부터 터지면서 올해 3월 중순부터 나오면서 이제 중국 관련된 매출이 다시 들어올 거다. 그러면 지금 1분기 때에 대한 매출보다는 훨씬 더 좋아질 거라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한국, 중국, 일본의 아시아, 중국, 일본이 매출의 한 60%, 70%를 담당했었잖아요. 그 전에 보시면 앞에서 보셨지만 중국 관련된 매출이 이제 들어올 거고, 아직 안 들어온 상황이죠. 근데 일본은 85%까지, 그리고 아시아도 50%까지는 회복을 하고 있다.
아시아는 중국 제외니까, 예, 이렇게 제외니까. 그리고 미주도 생각보다 84%까지 상당히 많이 회복을 했고요. 유럽 50%. 아마 유럽은 우크라이나 때문에 조금 눈치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양주 이렇게 있고, 그래서 합계로 보면 한 60% 정도는 회복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요 국가 여객 실적인데, 중국은 안 나왔죠. 중국은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매출이 꽤 좋은데 중국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거는 1분기 때는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을 보이진 못할 거다라고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일본과 미국과 태국 정도도 70%까지 높아졌기 때문에 좋은데, 필리핀, 대만이 그렇게 좀 높지 않네요. 대만과 베트남도 60% 정도. 그리고 중국이 좀 돌아와야 되는데 중국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외 시장에 대한 환경 변화는 환율은 계속 1,300원 내에서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엔달러, 그리고 유로와 달러는 계속, 유로는 1,300원, 달러는 1,250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엔화도 한 950원에서 990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마케팅 강화를 한다라고 합니다. 이런 판매 채널 확장, 베스트 파트너를 대리점 지속을 확장할 거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대리점을 안 하고 이제 폐업한 곳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도 영향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품 경쟁력을 확보한다. 그래서 공급선 확보하고 전세기 계약 진행 및 검토를 하고 있다. 그리고 허니문 온라인 박람회 인센티브 경쟁력 강화하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리점 현황은 2022년 작년 12월보다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직업 및 송객 인원 이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앞에서 얘기를 잠깐 해드렸는데 연령층이 조금 더 낮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19년은 어떻게 보면 2, 3, 4, 50대? 4, 50대가 거의 줄을 이뤘는데 지금은 이제 2, 3, 40대 정도가 줄을 이룬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바뀌고 있다. 그리고 월별 예약률들은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다. 6000%라고 하니까 작년에 비해서 이게 6000%니까 작년에 없었으니까 거의 퍼센티가 높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숫자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5월달 출발, 3월달 출발, 2월 출발, 2월 출발, 4월 출발, 5월 출발, 퍼센티지가 엄청 높죠. 그렇게 높다. 그래서 실적은 2022년 연간 실적에 대한 부분인데, 매출액은 240%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역시나 적자를 계속 기록을 했다. 참고로 당기순이익이 플러스가 나온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이 동사가 모두 호텔, 그러니까 호텔을 상당히 좀 많이 매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여행업도 하고, 그리고 호텔 관광업도 하고, 이렇게 상당히 좀 규모를 크게 프랜차이즈로 만들어서 이제 그 호텔업을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이거를 좀
코로나 때문에도 그리고 영업 때문에도 안 돼서 이제 매각에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순이익은 작년에 뭐 플러스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그러니까 4분기에는 별로 좋지 않았죠. 그래서 1월의 실적은 앞에서 뭐 봤듯이 한 60% 이상은 19년 대비했을 때 올라왔기 때문에 매출도 상당히 좀 많이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근데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회복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주가를 보면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이제 1월달과 2월달, 3월달 들어서 좋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제 중국이 이제 비자 제한을 하면서 이때 이제 풀렸죠. 3월 20일 날 이때 풀리긴 했는데 그래도 3월달 1분기에 가장 실적이 괜찮잖아요. 그 여행사업체에서는 동사의 이제 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을 보면 1분기가 제일 크고 그리고 3분기가 크고 그리고 4분기가 크고 그리고 2분기잖아요. 그래서 2분기가 얼마만큼 선전을 해주는지가 관건일 것 같다. 그럼 3분기는 뭐 자연스럽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4분기는 뭐 그래도 기저효과가 좀 뒷받침이 되면 좀 상당히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시즌으로만 보면 2분기 그러니까 1분기 때가 별로 좋지 않았고 2분기 때 이제 중국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생각보다 2분기가 더 좋을 수도 있다. 왜 그러냐면 1분기에 중국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1분기가 거의 실적은 바닥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지금 시점은 이제 2분기로 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일반 기관이라든지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이제는 관심을 조금씩 가지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정도에 어느 정도 시점이 움직이는지에 따라서 주가가 반등을 할 수 있는 모색을 할 수 있는 그런 흐름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기관보다는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보시면 외국인 보유 비중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작년 11월 달부터 계속 외국인들은 좀 꾸준하게 우상향으로 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최근에 뭐 매도를 하긴 했지만 어찌됐든 그런 흐름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14,000원에서 21,000원까지 갔다가 18,000원 정도, 완전하게 뭐 바닥까지 떨어지지는 않았죠. 그래서 기술적인 흐름으로만 보면 18,000원 정도 유지가 얼마나 되는지가 중요하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하락을 한다라고 해도 7,000원 정도는 좀 유지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여기가 유지가 안 되면 다시 또 지난번 저점을 확인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흐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반등이 나오면 이제는 여기를 이제 1월 달에 고점을 잡겠죠. 잡고 나서 움직일 겁니다. 그러면 뭐 단박에 뭐 한 25,000원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참고로 19년에 동사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19년의 실적을 보시면 25,000원 찍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라도 하락을 하긴 했지만 단기간에 거의 뭐 반 토막이 났었거든요. 28,000~29,000원에서 15,000원까지 하락을 했으니까. 그런 걸로 감안을 해보면 지금 그 정도 시점이거든요. 근데 실적은 아직 돌아오지 않은 시점인데 이런 흐름이다. 그러면 실적이 얼마만큼 빨리 돌아오는지에 따라서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참고로 올해 실적은 이제 영업이익 141억이고요. 그리고 당기순이익 116억인데 19년에 영업을 잘 못했습니다. 정사 보시면. 그렇죠? 어떻게 보면 18년 정도 수준이 될 것 같은데, 이 정도 시점까지만 돼도 뭐 주가는 괜찮을 거다. 그러면 2분기가 아마 저점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셔서 매매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성우 투자하시고요. 다음번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